경제 뉴스 맨날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보일수록 기사에 나오는 그럴듯한 표현에 속아서 이건 좋은 뉴스네, 이건 이제 끝났네 이렇게 너무 빨리 결론 내리기 쉽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돈 버는 사람들은 숫자보다 먼저 그 표현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장 기대 반영, 긴축 우려, 선반영, 일시적 조정. 이 말들 여러분은 들을 때마다 진짜 뜻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지금쯤 이런 의문을 품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경제 뉴스 꽤 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기사 문장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초보가 경제 뉴스 볼 때 가장 자주 속는 표현들을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시장 기대 반영입니다. 이 표현 겉으로 들으면 되게 똑똑해 보이죠? 시장 기대가 반영됐다. 뭔가 시장이 미래를 미리 읽고 움직였다는 말 같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시장은 미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초보가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시장 기대 반영이라고 하면 마치 그 뉴스가 이미 확정된 현실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진실은 이건 현실 반영이 아니라 기대 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대는 바뀔 수 있죠.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 잔인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식은 먼저 오르고 채권 금리는 먼저 내려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나중에 움직일 걸 지금 미리 사고 파는 걸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향후 성장,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 기대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시장은 공식 결정 전에 먼저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다시 가격에 반영되는 장면이 나왔고, 반대로 경제학자 전망은 시장 베팅과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기대는 계속 수정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 기대 반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좋은 뉴스다, 나쁜 뉴스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지 마세요. 먼저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기대냐,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느냐. 두 번째, 선반영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이 듣죠. 이미 선반영됐다, 이제 더 갈 재료가 없다, 악재는 선반영됐다. 듣기만 하면 되게 시원합니다. 마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선반영이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 들여다보면 현실은 선반영은 결과가 아니라 확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어떤 미래를 미리 반영하긴 했는데 그 반영이 정확했는지는 나중에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 발표가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발표 당일에 더 빠집니다. 왜냐? 선반영이 틀렸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반영됐기 때문이죠. 초보는 선반영을 들으면 이제 재료 끝, 이제 안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르게 봅니다. 무엇이 선반영됐는지, 얼마나 반영됐는지, 아직 안 반영된 리스크는 뭔지 이걸 따져요. 한마디로 선반영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기대와 가격의 간격을 체크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세 번째, 긴축 우려입니다. 이 표현은 더 무섭습니다. 기사에서 긴축 우려가 커졌다고 하면 초보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요. 금리가 오르나 보다, 주식 끝났네. 그런데 긴축 우려는 단순히 금리 인상 공포만 뜻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자산 가격을 받쳐주던 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 기업 가치 평가에 쓰는 할인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표현이에요. 특히 성장주나 기술주는 현재 이익보다 미래 기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우려가 커지면 멀리 있는 미래 가치를 더 심하게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악재여도 어떤 섹터는 덜 빠지고 어떤 섹터는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긴축 우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긴축이 곧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말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기자회견으로 방향을 흘리기도 하고 시장이 그걸 먼저 확대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은행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신호를 전달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거나 정책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즉, 시장은 행동보다 말에 먼저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라는 말을 팠을 때는 진짜 금리가 오르느냐만 보지 말고 유동성, 밸류에이션, 섹터 민감도, 그리고 시장이 이미 얼마나 겁먹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일시적 조정입니다. 이 표현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안심하는 말 중 하나예요. 일시적 조정이라네? 그럼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오르겠네? 맞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이 말은 시장 하락을 부드럽게 포장하는 표현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조정이라는 건 원래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황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며칠로 끝날 수 있지만 몇 달씩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이라는 말만 듣고 아, 이건 가벼운 흔들림이네.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락의 크기보다 하락의 이유입니다. 실적이 꺾였는지 금리가 바뀌는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는지 유동성이 줄어드는지 그 원인을 봐야 해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하는 말도 결국 비슷합니다.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조정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문제는 그 조정이 건강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기대가 깨지는 시작인지 이걸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경제 뉴스가 왜 초보에게 그렇게 불친절한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기사 문장은 짧은데 그 안에 기대, 확률, 심리, 유동성, 밸류에이션 이게 다 압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장을 봐도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 차이는 정보량이 아니라 해석력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경제 뉴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딱 5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이건 현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기대를 말하는 건가? 둘째, 그 기대는 새롭게 나온 건가 아니면 이미 가격에 꽤 반영된 건가? 셋째, 시장이 무서워하는 포인트가 금리 자체인가 아니면 유동성 축소와 밸류에이션 부담인가? 넷째, 이 하락은 그냥 조정인가 아니면 실적과 경기 방향이 같이 꺾이는 신호인가? 다섯째, 주식만 보지 말고 채권금리와 달러 이 2개가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자. 이 5개만 체크해도 경제 뉴스가 갑자기 훨씬 덜 무섭고 훨씬 덜 쏟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제 뉴스를 정보라고만 봤나요? 아니면 해석의 게임이라고 봤나요? 초보는 기사 제목을 읽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인 사람은 그 표현이 왜 지금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시장 기대 반영, 선반영, 긴축 우려, 일시적 조정. 이제 이 단어들 예전처럼 그럴듯하게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기사 한 줄을 봐도 아, 이건 시장 심리를 이렇게 포장한 표현이구나. 아,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 기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경제 뉴스는 여러분을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을 읽는 도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